김학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뒤에 흑백 사진은 제주 4.3 사건이 진압에 나섰다가 남로당 뿌락치 군인들에게 암살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고별식입니다. 1948년 6월 18일 11연대 본부가 설치된 제주농업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박 대령을 아꼈던 띵 장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추도사를 하고 있으며, 이 사진은 당시 미국 주둔 미 고문관이었던 찰스 웨슬로스키가 소장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입니다. 고 박진경 대령은 경남 남해군 남면 출신으로 진주 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외국어 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자 학도 특별지원병에 강제 징집되어 마스터 공병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소위 임관 후 제주 근무 중 해방이 되자 부산 국방경비대 제5연대 창설 시 사병으로 참여하였고, 군사 영어학교 수료,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인사국장을 거쳐 1948년 5월 6일 제주 제9연대장 김일령 중령 후임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제주 부임 한 달 만에 6월 1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주 좌파들은 4.3 사건 진압 토벌 공로로 박진경은 승승장구 대령으로 한 달 만에 승진하여 선임자를 앞지른 특진이었다고 주장하지만은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5월 16일부로 제11연대장이 됩니다. 또 6월 1일부로 대령으로 진급도 하게 됩니다. 박진경이 진급은 4개 전투대대 부대를 지휘 관리함으로써 여단장급으로 격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직위 진급 성격이 대령 진급이었습니다. 대령 진급은 5월 중순경 결정된 것이고, 실적도 없이 토벌 의지로만 진급 결정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주 4.3 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으며 선무공작 후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대장에게 선무공작을 강조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부하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연대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재임 기간은 1개월 13일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시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5월 5일 제주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조병옥과 김익렬과의 몸싸움으로 김익렬은 보직 해임되고, 5월 6일자로 제9연대장에 박진경 중령이 교체됩니다. 남로당 인민유익대 진압에 적합한 장교를 물색하다가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통일부에 있는 남로당 군인 뿌락치에 의해 즉시 남로당 중앙당에 전달되었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은 군이 인사조치에 대응해서 즉시 오르그를 내려보냈는데, 이 오르그는 박진경 중령 부임 하루 만인 5월 7일에 제주도에 열차 선박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는 3월 15일에 전남 오르구가 한 말과 같은 내용인 국방병비대 프락치에 대한 지도는 도당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유격대와 국경 프락치 대표간이 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3일 후인 5월 10일 총선거 날에 제주읍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로서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 임명과 국방경비대 측에서 오일균 대대장 및 부관 나이필 소위, 부연대 정보관 이율락 소위 등 3명과 개 5명이 비밀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탄령별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박진경 부임 4일 만에 암살 계획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 파견과 남로당 제주도당과 군책과 군에 침대한 뿌락치와의 합의는 미 군정이 제9연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하고 토벌과 진압비지를 굳힌 데에 따른 남로당 층이 역대응이라고 보아집니다.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시내에 있었던 옥성정에서 제주도지사가 주관한 박진경 대령 진급 축하영은 미군 장교와 11년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1948년 6월 18일에 제11년대 본부에 위치한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침실에서 잠이 들자 남로당 뿌락치 군인들에게 암살되었는데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제11년대 본부는 당시 제주농업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 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남로당 뿌락치 손선모 하사 등 일당 5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직인 박진경 대령을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됐던 손선호 하사는 애만소총으로 저격하였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와 울면서 시체를 씻어냈는데 애만소 총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하였습니다. 직접 총을 쏜 사병은 울면서 박진경 대령이 피를 씻겨내던 그 위생병이었습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이 나이는 불과 그때 29세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이는 남로당 세포였던 제9연대 1대대 3중대장인 문상길 중위였고 수사 과정에서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강자규 하사, 황주복 하사, 김정도 하사, 손선호 하사, 백영용 하사, 양회천 2등 상사, 신상우 1등 중사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문상일, 신상우, 손선호, 백영용 등 4명은 8월 14일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슬에서 총살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축구리 시초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당하면서 암살 주모자 남로당 장교 뿌락치 문상길 중위와 사병 뿌락치 손선호 일당을 체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등 계기로 육군 본부는 바로 남로당 뿌락치 군인들이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되며 이후 국군 입대자에 대한 사상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남로당 좌익 혐의자에 대한 검거와 국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축군이 결과 국군은 정치적으로 균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군은 국군 내의 남로당 좌익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6.25 한국전쟁 때 국군은 전쟁 초기에 밀릴 때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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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승학 총장님, 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3년 전이 되겠는데요. 제주 4.3 남로당 반란 그 사건의 연속 속에서 유능한 그 지휘관이 파견되자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남로당 뿌락치 군인들이 숙소를 급습해서 암살했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문재인과 그 일당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유라는 용어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자들, 국군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정체와 지금부터 73년 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란을 했던 그들과의 정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온 국민이 이 경계를 결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국군 속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 침투했는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런 무서운 사태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